안녕하세요. 이번에 한국에 드디어 소울퓨전이 국내에 발매되면서 썬더 드래곤 덱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분들이 높아진 것 같아요. 저도 관심이 있어서 이 덱을 짰고요. 그리고 주변이나 이제 유튜브 댓글들 봤을 때 레시피를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다른 부분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번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레시피는 소울퓨전이 발매된 프리리스 주에 부평 히어로즈에서 일요일날 개최된 공인대회에서 2등을 한 썬더 드래곤 레시피입니다. 음, 한국에 소울퓨전이 발매되고 바로 다음날에 열린 대회라 아직 미숙하게 짠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짰는데 많이 미숙합니다. 그래서 대회 끝나고 수정도 많이 했고요. 아직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가져온 레시피는 그날, 그러니까 대회 때 2등한 날 제가 사용했던 레시피 그대로 가져왔고요. 어, 지금은 좀 수정돼서 다른 레시피를 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큰 틀은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설명드리는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메인 덱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메인 덱 보시면 이제 패트랩은 총 9장을 쓰는데 증식의지 3장, 하루우라라 2장, 그리고 저택어라스 2장, 유령토끼 1장, 이펙트 벨러 1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대회용으로 덱을 짰기 때문에 패트랩이 빠질 순 없죠. 막 생단패, 그러니까 생명단축의 패를 쓰는 덱이 아닌 이상은 핸드트랩을 뭐 6장, 7장은 넣어야 요즘 환경에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증식의지랑 하루우라란 너무 범용성이 높은 카드고 다들 잘 아시는 카드니까 넘기고요. 저택화라시를 2장 쓴 이유는 이날이 이제 소울퓨전이 발매되고 두 번째로 있는 공인대회이자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인대회 2회차 처음으로 시작되는 대회라 썬더드래곤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썬더드래곤전에서 막을 수 있는 카드가 많은 저택 와라시를 2장 넣게 됐는데요. 막상 부평 히어로즈 대회를 진행하면서 썬더드래곤을 많이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택 와라시가 섬도이전에서도 꽤 쓸만한 카드인 만큼 아예 빼는 건 아니고 본인의 취향에 맞게 적당히 조절해서 쓰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성능 굉장히 괜찮은 카드입니다. 뭐 유령토끼는 원래 링크 전개 덱 상대로, 그러니까 서먼 소서리스를 사용하는 덱 상대로 서먼 소서리스에게 굉장히 아프게 막혔는데 지금 서먼 소서리스가 10월부터 금지해 가가지고 유령토끼가 솔직히 예전만큼 사용감이 좋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물론 마술사전에서 펜듈럼 소환 이전에 헤비메탈 포즈 엘렉트럼이 나와서 효과를 쓸 때 그때 엘렉트럼에게 유령토끼를 사용하면은 그것도 효율이 괜찮은데요. 요즘은 엘렉트럼을 쓰는 덱들이 그걸 의식해서 엘렉트럼 소환 시에 효과를 안 쓰고 펜듈럼 소환을 먼저 한 다음에 엘렉트럼 효과를 쓰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래서 유령토끼가 옛날만큼 값어치 있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환경 탓이기 때문에 환경이 변하다 보면 다시 유령토끼가 좋은 환경도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다고 나쁜 카드는 아니에요. 유령토끼가 서머서슬스에게 굉장히 사기적이었던 이전 분기에 비해서 조금 약화됐다 뿐이지 지금도 굉장히 좋은 카드 맞습니다. 이펙트 벨러는 사실 섬도이가 좀 있어가지고 많이 쓰고 싶었는데 자리가 40장밖에 없어가지고 이펙트 벨러를 포기하는 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만약 다른 뺄카드가 있다면은 이펙트 벨러를 좀 더 늘리고 싶긴 해요. 그로어 벌브는 허리파이버, 그러니까 크리스트론 허리파이버로 나와서 이제 3링크 또는 4링크 몬스터를 추가로 뽑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튜너 몬스터기 때문에 이 카드를 소재로 크리스트론 하리파이버가 나와도 되고요. 썬더드래곤 몬스터 라인을 보시면은 이제 일반 썬더드래곤 3장, 뇌조룡 3장, 뇌원용 3장, 뇌검용 1장, 뇌전용 3장, 뇌수룡 3장. 뇌검용을 빼곤 다 3장씩 쓰는 모습인데 썬더드래곤 덱을 운영할 때 일반 썬더드래곤이 순수 썬더드래곤에선 꽤 괜찮은 카드 같아요. 일단 썬더드래곤 융합 몬스터는 이제 투네룡 썬더드래곤 같은 경우는 제가 패에서 썬더드래곤을 발동한 턴에 필드에 번개종 몬스터 한 장 릴리스하고 나오잖아요. 뭐 다른 번개족 패에서 발동해도 되겠지만 지금 덱에 넣는 게 없으니까. 근데 발동 조건을 생각보다 채우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썬더드래곤은 그냥 잡히면 바로 발동하면 되니까
이 카드 한 장만으로 소환 조건을, 그러니까 패에 대한 조건을 채우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뇌신용 썬더 드래곤은 제가 패에서 번개적 몬스터 효과 발동할 때마다 서로의 필드에 존재하는 카드를 한 장 고르고 파괴하는데, 썬더 드래곤 일반 썬더 드래곤이 옛날 카드라 그런지 이제 한 턴에 한 번 제약이 없기 때문에 이 카드를 발동하고 이거 효과 발동하고 이걸 다시 가져와서 한 장 더 발동하고 다시 효과 발동하고 한 장 더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연계를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뇌조롱 썬더 드래곤, 이 카드는 이제 패에서 버리면은 자신의 묘지나 제외존에서 썬더 드래곤 한 장 고르고 살리는 효과를 갖고 있죠. 뭐 썬더 드래곤을 전개하는데 없어서 안 될 중요한 카드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3장을 썼고요. 네온용 썬더 드래곤은 이제 지금 넣은 썬더 드래곤 카드 중에 유일하게 레벨 4 이하의 몬스터, 즉 레벨 1의 몬스터이기 때문에 넣습니다. 일반 소환이 가능한 몬스터고요. 이 카드가 묘지로 가거나 제외되면은 똑같은 몬스터를 서치하고, 패에서 버리면은 필드에 번개종 몬스터 한 장의 공략력이 500이 올라가는데, 이 카드는 상대 턴에도 발동할 수 있습니다. 번개종 맞나? 예, 번개종 맞네요. 이 카드는 상대 턴에도 발동할 수 있기 때문에, 후효과 말씀하는 거예요. 상대 턴에도 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카드를 상대 턴에도 발동할 수 있게 해주는 카드죠. 그래서 썬더 드래곤 덱에서 또 나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생각을 합니다. 뇌검용은 이제 후반부 가서 중요한 카드인데요. 뭐 중요하다기보다는 활약을 한다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묘지에 있는 빛과 어둠 속성을 한 장씩 제외하고 소환하는 게 이 카드의 소환 조건이고, 그러니까 카오스울자 개벽이랑 똑같죠. 이 카드가 소환될 때 이 카드의 소환의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이제 묘지의 빛과 어둠을 제외해서 제외된 썬더 드래곤들의 효과를 발동하는 그런 용도로도 많이 쓰고요. 물론 공격력도 2800에다가 패에서 제가 번개족을 발동한 턴에는 300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3100으로 꽤 괜찮은 어태커입니다. 괜찮은 게 아니라 센 거죠, 3100이면. 다만 이게 제가 한 장을 쓰는 이유는, 이게 초반에는, 그러니까 이게 묘지에 제외할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초반에는 묘지에 자원을 쌓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초반에 나올 일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초반에 잡지 말라고 게임 중반이나 후반에 잡으려고 한 장만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썬더 드래곤 덱에서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뇌 전용 썬더 드래곤과 뇌수용 썬더 드래곤. 이 카드는 이제 뇌 전용은 제외되면 덱에서 썬더 드래곤 카드 하나를 가져오고요. 뇌 수용은 이제 제외되면 썬더 드래곤 몬스터 한 장을 특수 소환하고, 이 카드를 패해서 버리는 것으로 제외존이나 묘지에서 이제 썬더 드래곤 카드를 하나 가져오죠. 그러니까 썬더 드래곤 카드기 때문에 마법 카드도 가져올 수 있는 점. 그러니까 제외존에서 이미 효과를 쓴 썬더 드래곤의 퓨전을 다시 패로 회수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뇌전용도 가져올 수 있는 게 썬더 드래곤 카드이기 때문에 썬더 드래곤 퓨전도 가져올 수 있죠. 뭐 테마에서 서치 카드가 중요하다는 거는 유의양 이제 좀 어느 정도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크게 뭐 제가 언급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확실히 처음 잡아보시는 분들도 좀만 하다 보면 뇌 전용과 뇌 수용을 잘 쓰는 게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뇌 조룡도 잘 써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 세 장을 잘 써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끼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많이 느꼈어요. 뭐 태양 전지맨은 이제 소환 시에 번개종 몬스터 한 장을 덱에서 묘지로 보내고, 제가 이 카드 이외에 번개종 몬스터를 특수 소환 성공했을 때 일반 소환도 반응하나? 잠깐만요. 네, 일반 소환도 가능하네요. 일반 소환, 이 카드가 존재한 상태에서 번개종으로 일반 소환이나 특수 소환했을 때 토큰 하나 만드는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카드와 이 카드 효과로 만든 토큰을 이용해서 상하의 번개 서머 링크 몬스터를 소환할 수 있고요. 이 번개 서머가 이제 링크 마커를 열어주기 때문에 이 링크 마커 아래로 이제 추가적인 융합 몬스터를 소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꽤 좋은 카드 같아요. 일본에서는 최근에 더 좋은 카드가 나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일본판은 아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국내 환경에서는 꽤 괜찮은 카드라는 거, 그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마법 라인으로 넘어가시면 해피의 깃털, 이 카드는 뭐 유명한 카드죠. 제가 뭐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고, 충대의 소생 뭐 마찬가지로 유명한 카드인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뇌조룡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이제 살리는 게 좀 중요하다. 이제 저택 와라시도 여기다 많이 쓰시거든요. 썬더 드래곤을 만나신 분들이. 그래서 이제 뇌조룡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마법 카드다 생각을 해서 한 장을 넣습니다. 썬더 드래곤 퓨전은 보통 한두 장 넣는데 제가 이번에 3장을 쓴 이유는 일단
썬더 드래곤을 처음 접해보는 거라 레시피를 잘 몰랐기도 하고, 이 효과를 읽어봤을 때 이제 재회전도 되돌릴 수 있어가지고 이미 사용한 몬스터들을 다시 덱으로 되돌려서 덱에 자원도 쌓아주고, 그러니까 재활용을 할 수 있고 게임을 좀 오래 볼 수 있는 카드 같아서 세 장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써보니까 게임 초반부터 활약을 많이 하는 카드예요. 또 이게 묘지로 보내진 턴 이외에 이 카드를 묘지에서 제외하면은 덱에서 원하는 번개족을 하나 가져올 수 있어요. 이걸로 이제 태양 전시맨이나 사이드전에서 이제 주로 채용하시는 전광소라 같은 걸 가져올 수 있어요. 또 뭐 당연하겠지만 이런 썬더 드래곤을 다 가져올 수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카드 같습니다. 저는 뭐 3장은 과하다 싶으면 2장은 쓰셔도 되는데 그래도 한 장보단 2장 쓰시는 걸로 추천드려요. 일단 2장 이상은 써야 꽤 매끈하게 굴러갈 것 같아요. 또 성능이 굉장히 괜찮은 카드고. 뭐 봉인한 게 이 카드는 뭐 썬더드래곤 특성상 제외되면 효과 발동하기 때문에 덱에서 몬스터 제외하고 효과 발동한다. 뭐 이 카드는 더 설명할 필요가 없죠. 이것 때문에 무조건 넣어야 되는 카드고요. 어둠의 유혹. 이제 어둠의 유혹은 어둠을 제외하고 그래. 그러니까 2장을 뽑고 어둠을 하나 제외하는 카드죠. 썬더 드래곤 덱에 물론 이제 이 어둠 속성 썬더 드래곤들이 효과가 굉장히 괜찮아요. 덱에서 소환하고 덱에서 가져오고. 뭐 이 카드는 이제 후반부 가서 활약하는 카드긴 한데 그래도 일단 어둠이니까. 어둠의 유혹으로 2장 들어가고 이거를 제외하면 굉장히 큰 이득을 볼 수 있는데 이 카드를 사용할 때 문제가 있다면은 덱에 어둠 속성이 얼마 없어요. 그래서 이 카드를 잡았어도 패에서 어둠이 없어가지고 뭐 이 카드로 2장 들어간 후에 제외하는 거긴 한데 이 카드 2장 들어간 거 안에 어둠이 없으면 패를 전부 버려야 되잖아요. 그런 위험을 좀 감수하는 카드기도 하고, 그러니까 가장 안전하게 가는 게 일단 패의 어둠을 잡고 이 카드를 쓰는 건데 이 덱에 어둠 7장 들어가요. 그래서 잡을 확률이 낮진 않지만 그렇다고 엄청 높지도 않다는 거. 그래서 이 덱을 구성하실 때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게 이제 어둠의 유혹을 사용하면서 어둠 속성을 내가 과연 몇 장을 넣을 것인가, 어떤 어둠 속성을 어떤 효율적인 몬스터를 넣을 것인가 이런 거를 한번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덤의 지명을 3개 썼는데 이 덱이 이제 특수 소환을 진짜 많이 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양 전지맨으로 토큰 만들고 링크 소환하고 그 링크 몬스터 앞에 또 이제 융합 몬스터 만들고 이런 뭐 특수 진짜 많이 하죠. 벌써 한 4-5번 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증식의질을 맞으면 진짜 아파요. 그래서 증식의질 막으려고 3장을 썼는데 일단은 무덤의 지명장 사용감은 굉장히 괜찮습니다. 다만 지금 덱 구성상 제가 요즘 쓰고 있는 레시피는 일단 40장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더 장수 늘리기 어렵고요. 이 카드 한 장을 어둠의 유혹으로 바꿔 쓰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덱이 고레벨 덱이다 보니까 너무 말려요. 그러니까 패사고가 너무 많이 나서 어둠의 유혹으로 어떻게든 풀어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가프고블린도 쓰고 싶은데 자리가 많이 안 나서 가프고블린은 지금 못 쓰고 있고요. 어둠의 유혹이라도 3장 쓰고 싶은데 어둠의 유혹을 쓰다 보면서 또 3장 쓰면서 느낀 게 방금 말씀드린 거 어둠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메인 덱을 짜실 때 중요한 점은 이 덱은 덱 파워 자체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번 몬스터가 소환되면은 공격력도 높고 또 융합 몬스터가 파괴내성이 있어요. 투내룡은 전투 파괴 둘 다 막아주고요. 뇌심룡은 효과만 막아주는데 대신에 얘는 공격력이 3200이라서 전투로 뚫기 좀 어려워요. 전투로 죽기 어려워가지고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 거.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이렇게 장악력이 센 만큼 고레벨이다 보니까 덱이 좀 많이 말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덱을 짜실 때. 저도 결승전 얼터가이스트 만났는데 얼터가이스트가 상성이긴 한데 패사고를 많이 당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덱을 들고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또 공인대회를 나갔는데 그날은 스위스에서 그냥 1승 2패했어요. 패사고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그 3라운드에선 제가 실수한 것도 좀 있는데 일단 1라운드 때 패사고가 너무 나서 게임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메인 덱은 여기까지 소개하고요.
엑스트라 덱으로 넘어가면은 투네룡 썬더 드래곤 3장, 뇌신용 3장, 링크리브 1장, 크리스토널 허리파이브 1장, 상하이 번개썸머 2장, 트로이메어 피닉스 1장, 트로이메어 유니콘 1장, 그리고 토플로직 폭탄 드래곤, 바렐 로드 드래곤, 바렐 스워드 드래곤 이렇게 썼습니다. 일단 초내룡은 효과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무조건 3개를 써야 돼요. 얘는 이제 얘가 필드에 존재하는 동안 상대방이 이제 드로이의 방법으로 카드를 패해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한정으로 그 지속함정 카드인 미스테이크 효과를 걸어버리는 거죠. 이게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강귀 같은 덱들이 전개할 때 묘지로 보내진 강귀 효과에 의해서 강귀 몬스터들이나 강귀 제전을 가져와서 추가 전개를 하는데 초내룡이 있으면은 이 초내룡 효과를 막지 못하면은 전개가 온전하게 되지 못합니다. 또 융합몬스터 공통효과로 묘지에서 카드를 제외하는 것으로 이 카드의 파괴를 무효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초내룡을 파괴의 방법으로 키우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무한포용으로 막고 이제 전개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얼터가이스트 멜리시크 같이 파괴가 아닌 방법으로 묘지로 보내는 그런 전술을 많이 사용하고 계세요. 근데 썬더 드래곤 덱이 이제 패가 풀리면은 한 턴에 이제 첫 턴에 이게 한 장만 나오지 않고 2장씩 나오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그것도 까다롭죠. 제가 이전에 올린 영상에서도 이제 태양전지맨과 뇌조룡 2장만을 이용해서 이제 이 카드 2장과 뇌신용 1장 이렇게 3장을 띄워놓고 엔드하는 그런 전개법도 있습니다. 이 뇌신용은 보통 2장 쓰는데 제가 3장 쓴 이유는 썬더 드래곤 퓨전을 3장 쓰다 보니까 썬더 드래곤 퓨전으로 가장 융합 소환하기 쉬운 애가 뇌신용이에요. 왜냐면 초내용 썬더 드래곤은 그 일반 썬더 드래곤을 반드시 한 장 포함해야 돼요. 융합 소재로. 그래서 꺼내기 까다로운 경우가 많은데 뇌신용은 그냥 아무 썬더 드래곤이나 3장 융합하면 되기 때문에 나오기가 상대적으로 쉬워요. 그래서 이 카드 3장 사용한 거고요. 링크리버는 뭐 글로벌브도 있고 내원용 썬더 드래곤을 먹고 나올 수도 있어서 또 이 카드를 소환함과 동시에 내원용 묘지 효과도 발동할 수 있어서 사용했고요. 뭐 허리파이버는 말할 필요도 없죠. 이 카드는 뭐 대회 덱이 안 쓰는 덱이 거의 없으니까. 뭐 번개 썸머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링크 마커가 아래로 2개 돼 있어서 추가로 전개할 수 있고요. 또 이 카드 자체도 번개종 몬스터이기 때문에 전개를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엑스트라 몬스터들이 있는 이 카드도 릴리스하고 투내룡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트로이메어 피닉스랑 유니콘은 뭐 범용으로 나올 수 있는 트로이메어 링크 몬스터이면서 꽤 우수한 그 상대의 카드 제거 능력까지, 그러니까 얘는 소환시 마법 함정 또는 얘는 소환시 암호 카드나 한 장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범용적인 면에서 넣어봤어요. 뭐 요즘 안 쓰는 덱이 많이 없으니까 이 카드는 뭐 더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뭐 바렐로드랑 바렐 스워드 이 카드는 뭐 바렐 스워드야 뭐 원턴용으로 많이 쓰이죠. 허리파이버 한 장으로 4링크가 나오니까 바렐 스워드 드래곤을 소환해서 원턴각을 노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바렐로드 드래곤을 다시 넣은 이유는 원래 이게 잘 안 쓰이다가, 그러니까 한번 쓰이다가 어느 순간부터 안 쓰였죠 이게. 근데 다시 쓴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썬더 드래곤 카드들이 파괴가 안 돼요. 뭐 얘는 전투로 안 죽는다 하지만 얘는 전투로 죽는다 하지만 그래도 공격력이 꽤 돼가지고 쉽게 치우지 못하고요. 무엇보다 얘는 또 파괴 효과도 있기 때문에 바렐스워드 드래곤이 죽어버릴 경우일 수도 생겨요. 뭐 바렐로드 드래곤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파괴라는 면에서 봤을 때 바렐로드 드래곤이 썬더 드래곤을 파괴하지 않고 제 필드로 끌어온다면 상대 필드를 좀 더 손쉽게 치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바렐로드 드래곤을 사용했어요. 또 바렐로드 드래곤은 프리테인이라고 하죠. 그 스펠스피드 2의 효과를. 뭐 다는 스펠스피드 2라고 다 프리테인인 건 아닌데 뭐 주로 그렇게 표현을 하시니까 그 프리테인 효과로 이제 상대 몬스터 공격력 500을 내린 효과가 있는데 이게 선서전에서 좀 중요한 게 뇌신용 썬더 드래곤이 상대 턴에 그러니까 파괴한 효과 발동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 패에서 번개적 효과 발동했을 때 그 다음에 바로 발동해야 돼요. 그 사이에 뭐가 껴있으면은 이 효과를 발동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상대가 패에서 썬더 드래곤 발동했을 때 거기에 재빠르게 체인해서 바렐로드 드래곤 효과로 500 내리는 거 아무거나 500 내려요. 거기에 대해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대해 체인 애초에 못 걸기도 하고 체인이 혹시나 걸린다 해도 애초에 뇌신용은 그 바로바로 발동해야 돼. 바로바로 체인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우승 카드가 껴있으면 거기에 대해 더 발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뇌신용의 효과를 한번 억제하는 효과도 있어요. 바렐로드 드래곤이.
바렐 스워드도 뭐 수비로 꺾는 효과도 프리체인이긴 한데 이렇게 되면 수비로 꺾어버리면 또 원턴 각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죠. 아 맞아, 바렐 스워드 두 번 공격할 수 있지.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급하게 영상 찍다 보니까 아무 말이나 다 하게 되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 바렐 스워드 드래곤과 바렐 로드 드래곤으로 뇌신용 효과를 막을 수 있다는 거. 토폴로직은 이제 제 융합 몬스터들이 파괴가 안 되다 보니까 한번 채용해봤는데 실제로 아직 써보진 못했습니다. 근데 한번 나오면은 활약할 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빼긴 좀 아까운 친구입니다. 뭐 썬더 드래곤 전개법은 일본 영상에도 많이 있고 제가 이전에 올려드린 영상도 있고 해서 다른 것들도 많이 찾아보시면 충분히 좋은 자료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썬더 드래곤 같은 덱은 무엇보다 이제 본인이 스스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면 잘 말린 덱이다 보니까 어떤 패를 잡아도 풀어가는 그런 좀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저도 그런 걸 많이 해봐야겠다고 느꼈고 이런 걸 할 수 있냐 없냐가 좀 많이 승패를 가르는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전개를 실전에서 많이 써보시는 거를 한번 추천드리고요.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아까 말씀드린 거 메인 덱에서 이제 안 말리도록 비율을 잘 조정해 보시는 쪽을 한번 추천드려요. 지금은 제가 공인 대회를 썬더 드래곤으로 하고 있진 않지만 이제 비공인 대회나 다른 대회 쪽은 썬더 드래곤을 갖고 가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래서 써보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좀 좋다 생각하는 게 있으면은 또 영상으로 올릴 계획이고요. 뭐 다른 분들도 혹시나 본인만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이쪽을 통해서 댓글이나 아니면 뭐 이제 다른 방법으로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이제 반응이 좋으시면 더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